자, 노동법 2 41번부터 50번 문제까지의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문제가 좀 많아진 게 느껴지시죠? 뭐 처음 치신 분들이야 그런 느낌이 잘 안 들 텐데 예전에는 25문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럼 두 문제 노동법원, 노동법 2 둘 다 해봤자 50문제였죠. 근데 올해는 이렇게 4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제가 풀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체감상으로. 그게 뭐 25문제에서 40개 늘어봤자 뭐 얼마 안 늘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노동법 문제가 약간 말장난 문제가 많잖아요. 법조문 내용에서 세세하게 막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좀 세밀하게 봐야 돼요. 집중력을 고도로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 한 지문 다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런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 시험 준비할 때는 체력 관리도 되게 중요하겠다. 40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도 좀 키우셔야 되겠고, 조문에 대한 내용도 어떤 것들을 함정을 파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좀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모든 문장을 다 꼼꼼하게 다 살펴본다, 이건 쉽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패턴 중에서도 어떤 패턴이 좀 많이 반복된다는 걸 아셔야 좀 피로를 줄이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낌 듭니다. 자, 그럼 바로 또 4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노조법상의 연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3년에 제정된 노조법에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53년에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복수노조가 없었는데, 나중에 군사정권 들어가면서 63년부터 그때부터 복수노조가 금지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X였고, 그 다음에 53년에 제정된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 조정법에서는 민사면책 조항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민형사 징계면책이라는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는 대륙법계의 내용들을 다 개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법, 일본법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미 민형사 징계면책이라고 하는 쟁행에 대한 보호받는 그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우리는 가져왔던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가시면은, 자,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63년도에 복수노조하고 같이 정치활동 금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97년도에는요, 원래 우리는 노조법이요, 노동조합법이 있었고 위에 보셨던 노동쟁의조정법에서 따로 움직였었는데, 이걸 합쳐지는 게 97년도부터입니다. 맞고요. 자, 2010년 요때 이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이제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몇 개가 생기니까 예전처럼 개별 교섭할 수가 없잖아. 그럼 교섭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창구 단위라 해. 한 게 2010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설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1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 42번, 헌법상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노동 3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 존재 목적에 비춰볼 때 노동 3권 가운데도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립적 권리다.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립적인 것에 대해서 뭐 단체 교섭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주장하는 법원도 있고, 판결도 있고, 단체 노동권을 가장 중립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죠. 어쨌거나 단체 교섭권도 중립적 권리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노동 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 조치를 통해서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사회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유권, 사회권 비교했을 때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 국가로부터 간섭을 막는 것, 사회권은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보장해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입법 조치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해준다. 잘 나왔죠, 성격이. 세 번째,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은 자유, 소극적 단결권은 개인의 자기결정의 이념에 따라 적극적 단결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했는데, 아니죠. 단결권 안에는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이 있는데, 적극적 단결권이 우선한다, 소극적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틀렸고, 네 번째,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헌법 내용에서도 37조 2항에 보면은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가, 분단국가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 헌법, 모든 곳에서 다 일부 제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방위 산업체의 단체 노동권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체백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을 사전에 배제하는 유일 교섭단체 조항. 자, 우리 노동조합하고만 단체 교섭해, 다른 애들하고 하지 마. 이게 바로 유일 교섭단체 조항입니다. 이거는 단체 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다른 노조 자체를 단체 교섭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로 3권에 대한 제한을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셨고요.
43번 또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럼 중노위 재심 판정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우리 법조문으로 나왔고 원래 패턴은 이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런 걸로 바꿔내죠. 근데 이번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럼 종사근로자로 지위를 인정해주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이전을 했다.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동일한 등기소라고 하면은 변경 등기할 필요 없고 동일한 등기소가 아니라 등기소 관할이 바뀌었을 때 그때 변경 등기 하도록 돼 있습니다. X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 법내노조. 지금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돼 있으니까 전제는 법내노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립신고증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 부과하지 않고 사업체는 조세를 부과하죠. 맞는 설명. 네 번째, 노동조합 대표자는 명칭이 변경됐다. 변경이 있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예, 앞서 보셨던 변경 등기 3주 보이시죠? 그대로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라 보기 때문에 변경 등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예, 법내노조,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일 때만 명칭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설립신고증이 나오지 않았다, 설립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도록 돼 있죠. 답은 2번이 됐고요. 자, 44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립신고에서는 목적과 사업을 기재해라 라고 했는데 아니죠. 설립신고에서는 이 목적과 사업이라고 하는 걸 기재하는 것은 규약에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설립신고증은 명, 사, 수, 인형 이렇게 명, 주로 명사수 임을 많이 씁니다. 명칭, 사업소 소재지, 그 다음에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이런 것들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암기를 해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이 설립신고서 안에는 명사, 수, 임, 연인데 연은 연합단체. 근데 지금 여기에서 목적과 사업이라 됐으니까 완전 생뚱맞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0일에 현재의 조합원 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해라. 네, 맞죠. 1월 31일까지 하는 거 맞고 12월 30일이 현재 조합원 수도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한 달 간격을 주는 이유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다음에 세 번째, 신고증 교부받았다. 설립신고서 접수된 때로 소급해서 설립된 것으로 본다. 잘 나왔네요.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에 기재상 누락이 있었다. 그럼 빈칸이 있다는 얘기고 뭔가 채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예, 맞죠? 보완 요구는 20일 잘 나왔고요. 그리고 보완 요구 사유로 누락 있는 것도 잘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가시면은 자,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이거는 소극적 요건이죠.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보면은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해당되면 안 되는 게 소극적 요건인데 근로자 아닌 자는 가입을 허용해서는 안 되죠. 그럴 때는 우리는 반려 사유라 보고 있죠. 반려로 잘 나왔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 45번. 옳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명부 보존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동조합에 대한 재산, 어떻게 자산을 운용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명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은 회의록,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 가지고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돈 어디다 썼는지 지출결의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3년간 보존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장부 그 회의록 그 외에 대해서는 몇 년을 해야 된다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거는 법조문에만 따른다면은 명부 3년간 보존해야 된다는 의무는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실무를 하면서는 명부를 뭐 10년 넘게도 보존하는 경우를 보긴 했는데 그게 의무는 아니었다는 거죠. 다음 가시면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이다 라고 하면 총회 제적조합원 과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의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특별결의 사항이냐? 특별 종족수를 요구하는 거냐? 아닙니다. 예산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일반적 사무의 일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 선출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기업별 노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하면 그러면 이 기업별 노조일 때는 지금은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은 할 수 있지만은 노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의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임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종사 근로자 중에서만 선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가시면 자, 대표자는 대의원이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여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라면 15일 이내에 임시대의원 소집해야 된다. 벌써 X를 그어버렸는데 지체 없이 임시대의원에 소집해라 이렇게 돼 있죠. 다음 다섯 번째,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총회 소집권자가 없다라고 하면 3분의 2 이상이 회의에 부여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소집권자 지명해라 라고 돼 있는데 요때는 15일이라 돼 있죠. 행정관청이 소집권자가 없을 때는 노동위원회 갔다 오지 않아도 된다. 이건 잘 나왔는데 지체 없이가 아니라 15일.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소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체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 행정관청이 지자체, 뭐 구청, 시청 또는 뭐 고용노동부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쁘잖아요. 근데 이 개별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시 대응하고 이렇게 하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관청에 개입했을 때는 날짜를 좀 줘야 돼. 15일. 근데 지금 대표자가 있어. 노조의 위원장이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노조위원장은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걸 뭐 15일까지 미뤄둘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죠. 노조법 제18조에 있는 내용들로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요. 다음 46번.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심의 의결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서 의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거 맞아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얼마나 줄 거냐, 몇 인 이상 사업장에다가 몇 시간 한도를 줄 거냐 이런 것들 결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3년마다 재심의 의결을 해야 되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해놓은 것이 내용이 좋아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 그럼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회의기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요거는 어느 안에 있느냐,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하는 사람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 임기가 끝났다.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났다. 후임자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는 좀 많이 보이는 패턴이죠. 만약 임기가 끝났어요. 다음 사람 선출은 안 됐어요. 선임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전에 하던 일들은 계속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다섯 번째 가시면 여기 나왔네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자, 이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심의 요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의 의결한다라고 돼 있는데 60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90일은 어디서 본 듯하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본 듯하죠. 네,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붙는다라고 한다면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유사한 것들 비교해서 막 내는 겁니다. 왜 혼동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느낌 오시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그 위원회마다 그 날짜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혼동되지 않도록 비교하면서 외우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47번 노동조합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가 동의를 해줬다.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이게 바로 근로시간 면제자를 얘기하죠. 근로시간 면제자는 일은 하지 않고 노조일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돼 있죠. 잘 나왔습니다. 법조문대로 잘 나왔고 다음 두 번째 노동조합의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예, 그 조합원이 노동조합 조합원들한테 나쁜 짓을 했어. 노동조합에서 쫓아낼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표결권 없고 나머지 사람들만 표결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고요. 세 번째,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감사로 하여금 회계 연도마다 당의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용도, 주요 기부자의 성명, 현재 격리 상황 대해서 회계감사 실시하게 하고 내용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된다. 예, 의무로 돼 있는 거 잘 나왔고 대표자가 하게 하는 것도 잘 나왔는데 회계 연도마다라고 하는 얘기는 1년에 한 번 한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6월에 한 번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네 번째 갑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운영 상황 공표해야 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된다. 예, 맞습니다. 자, 이 3번과 4번의 차이는 뭐냐? 3번은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공표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다. 올해 이렇게 1년 동안 사업을 했고 사업보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보고에 대해서 결산 결과는 지출 수입에 대한 결과물만 보여줘야 된대요.
하나가 더 붙죠. 운영상황 공표. 운영상황 공표는 올해 뭐 총회는 몇 번 했고 그다음에 쟁행위는 뭐 어떻게 했고 교섭은 어떻게 했고 해서 올해 1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고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회계연도마다 하는 거고 요구가 있을 때는 그 내역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가시면 행정관청은 자 이런 결산 결과 운영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러면 보고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유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된다. 내용 잘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48번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계속해서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다. 자 임원이 없대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바가 없대요. 쉬고 있네요. 계속 노조활동을 할 건지가 물음표입니다. 그럴 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까지 얻어왔다. 그러면 해산한다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였는데 패턴이 노동위원회 의결 빼먹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노동위원회 의결까지 얻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합병 분할 소멸했을 때도 해산한다. 이것도 노조법 나와 있는 해산 사유. 다음 대의원회 총회 결의 있을 때 이것도 해산하는 사유. 네 번째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 발생해서 노동조합이 해산했을 때는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0일 이내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 신고는 위에 있었던 내용들 다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빼고 1번은 행정관청이 미리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었고 언제 해산되는지를 행정관청이 아니까 1번은 신고 안 해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신고하도록 돼 있죠. 다음 가시면 다섯 번째 노동조합에 해산 사유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가 의결을 했을 때는 해산 사유 발생일 이후에 해당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고려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법조문 내용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고요. 49번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1번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자, 교섭단위 분리 자체가 교섭 창구단위라 시작 전 아니면 시작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랬죠.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가 교섭기간이다. 교섭 창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교섭 창구 이전 또는 교섭 창구 단위라 한다고 이미 공고가 떴다. 그러면 교섭 대표 노조 결정된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에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노동위원회가 받았네요. 그러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자, 어떤 노동조합 하나가 나는 그냥 교섭을 나눠서 하고 싶어요. 우리는 같지 않은데 왜 억지로 같이 붙여놔요? 하고 분리 신청을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은 그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 사용자, 그리고 다른 노동조합 다 물어봐야 되겠죠. 다 물어보도록 이렇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고려해서 교섭단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에 신청을 받아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있어.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한 명도 할 수 있댔죠. 한쪽도 할 수 있댔죠. 한쪽 맞고 양쪽이 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조문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이런 것들이 요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대로 잘 나왔습니다. 네 번째,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라면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요게 지금 이거잖아요. 창구단위라 했으면 대표노조 나오고 난 이후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조문대로 잘 나왔고 다음 교섭단위 분리결정 통지받은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교섭하려는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체백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결정 통지를 받은 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면 분리를 했다 하면은 회사 내 A라는 교섭단위, B라는 교섭단위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교섭을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교섭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전 단체백 있으면 끝나는 날 이전 3개월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나왔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50번 문제입니다. 교섭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고요. 1번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백을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 법조문 내용 그대로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있는 거고 없으면은 열심히 해야 되죠. 두 번째, 단체백 유효기간 만료되는 때를 전후해서 쌍방이 새로운 단체백을 체결하고자 단체 교섭을 계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백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종전단체백 효력을 만료일 3개월까지 계속 효력받는다. 이게 법내 연장이라고 부르는데 법내 연장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런 특약도 없을 때
단체배학 끝나고 교섭 계속했는데 결과물이 시원찮아. 그러면 3개월 동안 더 연장해 줄 테니까 열심히 교섭해봐. 이런 얘기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아무것도 없을 때라 했죠. 근데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돼 있죠.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자동 연장 규정, 자동 갱신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그냥 연장되거나 아니면 갱신돼 버리고 법내 연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X였고, 다음 3번 가시면은 자, 일반적 구속력으로서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잘 나왔고요. 단체배학 규정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배학 적용이 예상된다 할 수 없다. 단체배학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죠. 판례 내용이고 동종근로자는 단체배학 적용이 예상되는 자고 규약이나 단체배학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유효기간 정하지 않았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년보다 더 길게 적어도 3년으로 되죠. 다음 5번째, 사용자 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배학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다.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예, 맞죠? 교섭권을 위임했으면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50번까지 문제 보셨고요. 예, 또 이어서 51번에서 60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